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4년 전쯤인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복지나 급여 부분도 대기업 못지않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이 문제인 회사더라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장 밑에 상무가 있는데 사장 남동생이고 그냥 이사 직급만 달고 있는 사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작은 기업에서 아주 직급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상무나 사장 와이프는 잔심부름 정도 시키는 애교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장은 진짜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본인 골프 치러 가는데 시중 들으라고 불러대고 어디 선물할 물건이 있으면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고 왔다고 일하다 말고 사장 집에 들려서 물건 가지고 속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는 물건은 담금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건네준 물건을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깟 담금주가 뭐라고 일하는 사람을 속초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주유비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장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지겠지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부리듯 해도 그냥 다 받아줬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사장이 명품백 하나를 사서 알려준 호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난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간 건지 한참 즐기고 있는데 왔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가 가운만 입고서 어머 오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난 가방 빨리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오빠 진짜 최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저를 가짠 타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말 그 굴욕이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은 빨리 꺼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싶었어요.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면 다들 밟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면서요. 사장 와이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또 와이프한테도 나름 잘한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헛짓하려고 집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건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호텔 일 이후로 저는 사장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장한테 똥 하나는 먹이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끼고 저를 비웃은 그 사장놈 와이프를 내가 건드려보자 싶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본처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장 와이프를 그러고 나서 사장한테 알리게 되면 혹시나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분풀이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들 종처럼 부리던 사람인데 저도 그때 그 사장 옆에 있던 여자처럼 꼬셔서 명품도 받아보고 그러자 싶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리고 저 정도 되는 외모면 사장 와이프 입장에서는 꿀이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장 와이프가 회사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데 심부름할 때 종종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쩌다가 나오면 보거나 할 때 사장 와이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뭔가 권력 앞에 쩔쩔매는 꼴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남자다움과 제 피지컬을 어필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저한테 주세요. 이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 질문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한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제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건지 사장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재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냥요. 여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제야 제 마음에 확신이 서서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 와이프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척하니 금방 넘어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요. 탕비실에 있는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냥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님이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맛있는 곳이야? 그럼 뭐, 시간 한번 내볼까? 시간 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고. 퇴근을 하고 사장 와이프를 태워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이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네. 분위기가 좋네. 야경도 보기 좋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와인 좋지. 그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훈 씨, 아까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혹시 사장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게 왜? 아, 알고 계셨구나.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사님이 알고서 상처받지 않으실까. 요즘 본처 놔두고 내연녀 만나는 게 다들 기본이잖아. 설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이사님을 두고 사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이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줄 텐데. 왜 나는 이사님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픈데 사장님은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훈 씨, 진심이야?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감히 제가 사장님 와이프인 이사님을 마음에 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장님이 이사님을 두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네요. 전혀 몰랐어. 티를 좀 내지 그랬어. 혼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사님은 앞으로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 바보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 알았으니 된 거지. 나도 재훈 씨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긴 재훈 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룸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할까? 역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남자 앞에는 아무리 사정 와이프라고 해도 장사 없는 법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롬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주문한 와인이 와서 와인을 마셨어요. 재훈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이사님이 제 마음 받아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아니, 이제 현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사장 와이프는 제게 키스를 해오더군요. 젊은 남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스를 진하게 해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더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럴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사랑해요, 현숙 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잠들고 일어나면 현숙 씨가 옆에 없을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도 사랑해. 참, 사랑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은연중에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 친구 녀석이 무슨 시계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 다음날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비싼 걸 덜컥덜컥 사주나 봅니다. 아, 현수 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현숙 씨랑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니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오늘 호텔 가서 서비스 제대로 해줄게요.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 호텔을 가서 기분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아 죽더군요. 이제는 저 없이 어떻게 사나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선물을 주면 화끈하게 해주니까 점점 선물 공세가 심해지더라고요. 명품 지갑, 양복, 구두 등등 계속 사주더군요. 저는 이제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그녀의 비위를 맞춰 키스부터 해서 황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장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불러 또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집사람 감시 좀 잘해봐.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불안한 건지 저한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슬슬 퇴사할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선물 받을 것도 웬만큼 받았겠다. 사장도 슬슬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재훈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사장님도 저희 관계 눈치채신 것 같고 그냥 제가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맘 편하게 현숙 씨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야? 조금 쉬면서 슬슬 알아봐야죠.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천천히 준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저는 퇴사를 했고 이직을 위해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와이프는 간간히 만났어요. 만나면 또 선물이랑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걸리기는 했는데 저인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면 사장 바람 피는 것도 다 까서 뒤집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으니 안심하라나 뭐라나. 저는 이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만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사장 와이프 덕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만나줬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울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저 같은 남자 있기 힘들 텐데 사장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하려고 한 복수였는데 뭔가 사장 와이프만 이용하고 버린 느낌이라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도 해준 게 있으니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네 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이거 나!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 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